계획서를 보여드리기 전에 참조로 제가 몇 가지 좀 참조하기 위해서 좀 정보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매번 강의 나올 때마다 강의 그 사이트를 정보를 제공해 드리는데요. 그래서 들어보신 분도 있으실 텐데 저희가 그 시각청 사이트에서도 저희가 필요한 규격들을 얻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술표준원, 국가기술표준원에서도 제공하는 그 사이트에서 저희가 필요한 각종 규격들을 저희가 얻을 수가 있는데요. 저희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 사이트가 standard.co.kr. 예, 제대로 들어왔네요. standard.go.kr에 들어오면 이 나라 표준 인증이라고 해서 여기서 기술표준원에서 운영하는, 그러니까 국가에서 제공해주는 사이트고요. 여기서 필요한 규격들을 저희가 이제 열람을 할 수가 있는데, 저희가 가장 가까운 게 이제 13485 규격인데요. 여기 들어가시면 저희가 13485 2016년 버전일까요? 잠시만요. 자, 국가 규격이기 때문에 KS가 들어가겠고요. 그 다음에 KS에서 이제 그룹별, 제 의료 쪽 같은 경우는 이제 P그룹에 이제 속합니다. 그래서 KSP ISO 13485 규격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사이트에서 제가 필요한 규격을 열람할 수가 있습니다. 자, 표준 원문 보기를 하게 되면 어떤 사이트, 어떤 그 브라우저에 따라서 이렇게 곧바로 열리기도 하고요. 아니면 필요하면 이 뷰어를 설치해야 되는 그런 이제 설명창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뷰어를 설치를 하고 나면 저희가 요 정보를 열람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기기 품질 경영 시스템 규제 목적을 위한 요구사항 KSP IS 13485 2016년 버전. 자, 이렇게 해서 심사하신 분들 나왔고요. 다음에 여기 있는 내용은 여러분 그 의료기기 품질 매뉴얼의 목차랑 비슷하죠. 목차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 요구사항에 대한 부분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는 보통 실제 적용되는 거는 이제 사항부터죠. 그래서 품질 경영 시스템 일반 요구사항부터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검색을 하셔서 여러분이 13485에 대한 부분을 이제 검색을 해서 가져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클린룸 같은 경우는 ISO 14644 규격입니다. 그래서 1부터 다시 12까지가 있는데 저희 의료기기는 ISO 14644-1에서 다시 8까지인가요? 예, 이렇게 해서 예, 7까지 보시면 되네요. 8은 이제 화학 쪽이니까요. 그래서 ISO 14644- 1이 다음 페이지 있나요? 다시 1이 미안합니다. 제가 놓쳤네요. ISO 14644-1에서 2, 3, 4, 5, 6, 7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청정도 등급을 일단 설명이 14644-1에 나왔고, 그다음 측정 주기에 대한 부분은 -2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파티클 사이즈에 따라서 청정 등급이 ISO 6이다, 7이다, 8이다, 5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 필요한 규격들을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ISO 9001이라든지 아니면 보건위생과 관련되어 있는 ISO
45,001을 보시든 아니면 뭐 의료 용기에 관련되어 있는 ISO 15378을 보시든, 그래서 여기 웬만한 규격들은 국가 표준에서 국가 표준 검색에서 이게 검색을 하시면 웬만한 규격들은 여기서 다 검색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폐지된 건 굳이 보실 필요 없고, 그래서 KSQ ISO 9001 ISO 9001이 있습니다. 예, 여기 있네요. 요게 저희가 품질과 관련된 Q그룹에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품질 시스템에 사용되는 용어는 ISO 9000 여기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교육들을 여기서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식약청 사이트에서는 주로 저희가 뭐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의료기기와 관련되어 있는 직접적인 정보를 이렇게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법령에서 시행령, 법 시행령 시행규칙 여기서 보실 수가 있죠. 분야별 선택을 하셔서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 되겠고요.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했던 거는 법령 자료실에서 민원인 안내서를 가면, 미안합니다. 이게 화면이 축소가 되어 있었네요. 자, 이어서 민원인 안내서, 공무원 지침서 말고요. 민원인 안내서 가서 의료기기로 가서 각종 가이드라인을 보시면 여기서 많은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앞에는 이제 주로 저희가 기술 문서 관련된 부분이니까 넘어가고요. 저희가 여러 가지 뭐 세척에 대한 부분, 포장에 대한 부분, 클린룸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간혹 양식이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 보시면 의료기기 쪽의 표준 모델을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의료기기 GMP 품질 문서 표준 모델 해서 2017년에 식약처에서 이게 만들어 놓은 문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회사에서 우리 양식을 조금 개정했으면 좋겠다. 물론 이제 여러분 회사에 더 좋은 시스템이 되어 있으면 굳이 보실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한 번쯤 보시고 이런 거 갖다 쓰면 좋겠다, 뭐 그런 게 있으시면 쓰시면 돼요. 자, 여기 보면 우연히 했던 건데 공급업체 평가, 공급업체 등록대장, 그 다음에 평가서, 이런 양식을 가지고 여러분 회사에서 공급업체에 대한 평가를 뭐 이런 양식을 그대로 쓰시든 아니면 조금 약간 뭐 이렇게 다듬어서 필요한 만큼 해서 쓰시든 뭐 그렇게 쓰시면 되겠죠.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관련된 규정 절차서죠. 절차서에 대한 샘플도 있고, 자, 뭐 검사 성적서 양식도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여긴 나와 있네요. 그 검사에 대한 부분이 전수 검사를 한다. 이 회사는 카테터에 대한 전수 검사를 하시네요. 이런 회사들은 굳이 공정 밸리데이션 필요 없죠. 전수 검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샘플링 하게 되면 특별검사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파괴검사니까요. 보시면 되겠고, 여러 가지 양식들이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밸리데이션에 대한 샘플도 있습니다. 자, 여기 멸균 밸리데이션에 대한 절차서군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이 필요한 여러 양식들을 참조하셔서 좀 필요하면 갖다 쓰시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참조할 수 있는 정보 보내드렸고요. 그 다음에 클린룸이 있는 분들은 국내 같은 경우는 의료기기 제조시설 청정도 관리 가이드라인 이걸 갖다 쓰셔야 되겠고요. 유럽 규격을 참조하시려는 분들은 어떻게 쓰더라?
예, 유럽에서 멸균 의료기기 제품을 제조하는 그 대한 그 요구사항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해서 가이드라인이 이렇게 나온 게 있습니다. 유럽연합에서. 그래서 여기서 영어로 돼 있긴 한데요. 요즘에 영어로 돼 있어도 저희가 구글에서 번역하면 웬만하면 다 괜찮게 번역이 되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참조하셔서 제조 환경이라든지 제조 시설, 뭐 클린룸 청정도에 대한 정도 이런 것들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는 클린룸에 대한 규격이죠. 뭐 A 그레이드, B 그레이드, C 그레이드. 여기는 이제 쉽게 말하면 ISO 5, 6, 7, 8 그렇죠. ISO 8까지 이렇게 되어 있고요. 클린룸에 대한 밸리데이션은 나중에 한번 설명할 수 있는 기회 있으면 자세히 한번 설명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각 그레이드별, 각 청정도 그레이드별로 미생물에 대한 관리 한도에 대한 부분도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A 그레이드는 보통 클린 벤치인데 미생물이 노 그로스, 그러니까 아예 한 개도 나오면 안 되는 0개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그래서 그 제조 시설에 대한 여러 가지 요구 사항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요구 사항을 뭐 유럽에 수출하신다 그러면 이런 요구 사항도 이제 참조해서 보시면 되는데 뭐 국내 저희 의료기기 GMP를 만족하는 그런 청정도 시설이면 굳이 EU GMP 거는 뭐 반드시 적용할 필요 없고 그냥 참조 사항으로 적용하실 건 적용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참조할 수 있는 사이트를 이렇게 보여드렸고요. 자, 공정 밸리데이션 계획서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좀 진행을 해볼게요. 자, 공정 밸리데이션 계획서에는 최소한 다음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최소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더 하셔도 상관없고요. 밸리데이션에 대한 목적, 앞에서 꾸준히 말씀드렸어요. 이 밸리데이션에 대한 목적은 뭐냐? 멸균이 잘 됐느냐, 세척이 잘 됐느냐, 아니면 포장이 원하는 대로 되었는지를 검증하는 것이냐. 그 목표가 설정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목표는 뭐 범위는 예를 들어서 범위는 예를 들어서 당사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대한 세척에 대한 효과성을 입증하는 데 그 목적과 범위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면 되겠죠. 그럼 목적과 범위, 당사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대한 어떤 세척, 이게 범위가 되겠죠. 조직, 밸리데이션을 하기 위한 조직, 예를 들어서 사내에서만 그 자체적으로 움직인다 그러면 뭐 생산팀이 들어올 수도 있고 QC팀이 들어올 수도 있고 연구소가 들어올 수도 있고 QA팀이 들어올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규모가 좀 다르다면 QA팀이 아니라 밸리데이션 팀 이렇게 들어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해당되는 팀이 여기 조직도가 편성이 되고 그 조직에서 해당하는 그 역할에 대한 부분이 서술되면 되겠죠. 생산팀에서는 뭐 샘플 준비한다든지 아니면 세척하고 난 어떤 그 시료에 대해서 샘플링을 해서 뭐 이렇게 검증하는 밸리데이션 팀에 제공한다든지 아니면 QA 팀에 제공한다든지 역할을 기술하시면 돼 있고 뭐 밸리데이션 팀 같은 경우는 밸리데이션에 대한 프로토콜을 수립을 하고 그다음에 승인을 하고 그다음에 결과에 대한 부분을 레포트하고 그다음에 이런 문서에 대한 부분을 관리하고 뭐 그 공정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한다. 이런 역할들을 이렇게 넣으시면 되겠죠. 밸리데이션 대상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치를 할 거냐 공정을 할 거냐 이제 결정하시면 되겠고 장치는 뭐 세척기를 할 거냐 뭐 초음파 세척기를 할 건지 이런 것이고 그 초음파 세척기에 대한 부가 설명을 하시면 되겠죠. 그에 대한 설명 뭐 이게 이게 서술식으로 기술하셔도 되겠고요. 아니면 어떤 도형이라든지 표를 이용해서 그 초음파 세척기가 하는 역할에 대한 부분을 기술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에서 했던 부분을 좀 다시 한번 제가 보여드렸던 그 냉장고에 대한 부분을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 좀 드릴게요. 밸리데이션에 대한 계획, 일정, 언제 할 건지,
어디서 할 건지 이런 부분이 필요하겠죠. 그다음에 이 밸리데이션해서 검증을 이제 어떤 밸리데이션을 통해서 여러 가지 데이터를 이제 저희 취득을 하게 되는데, 그런 밸리데이션에서 취득한 이 데이터에 대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세척이다. 그럼 세척에 대한 항목인데, 이 항목은 그러면 대한약전 것을 갖다 쓸 건지 유럽 약전이나 미국 약전을 갖다 쓸 건지를 결정을 하시면, 거기에 따라서 그 항목에 대한 관리 기준이 자동적으로 딸려오겠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외관은 pH는 어떻게 검증할 건지 를 하는 거죠. 그럼 pH인데 pH에 대한 검증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미국 심사를 대응을 한다. 그러면 USP에 있는 규격을 갖고 와서 거기서 얘기하고 있는 그 pH에 대한 검증에 대한 그 절차를 갖고 오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미국 이제 시험 심사자에 따라서 약간씩 틀린데, 대한약전 것을 해서 인정을 해주기도 하는데, 인정 안 해주시는 분들은 자기네 USP 규격을 가지고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시든지, 아니면 그러면 이게 대한약전에 따라서 pH 시험을 했으면 이 pH 시험이 대한약전에 따른 pH 시험이 USP에서 요구하는 이 pH 시험과 동등한 결과를 나타낸다는 것을 입증해라라는 그 시험법 밸리데이션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돼서 시험 항목, 검증 항목과 그 항목에 대해서 어떻게 식으로 입증하는지 절차를 세세하게 기술하시면 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 거기에 따른 이제 결과가 나오면 요약표든 어떤 식이든 특정 양식의 그 세척에 대한 그 검토한 결과를 pH, 외관, 미생물, 전도도, TOC 이런 부분들을 입력을 하고,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이제 결론을 내면 되죠. 위 시험에 따라서 당사에서 생산에서 사용되는 그 세조 설비에 대한 세척 밸리데이션은 USP 규격을 만족함으로 이 절차를 지속적으로 운영한다. 이렇게 결론을 내시면 되겠죠. 근데 참고문헌은 KP 약전을 갖다 쓰시든, 아니면 USP 규격을 갖다 쓰시든, 우리가 시험하는 부분, 검증하는 부분에 관련되어 있는 여러 규격을 갖다가 참고문헌에 기술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계획서에 이 내용이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위에 더 필요하다고 싶으시면 더 넣어 주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내용이 거의 다 들어간 것 같아요. 플로우로 이렇게 나타낸 부분입니다. 공정 밸리데이션 추진 절차. 설계, 맨 처음에 제품 설계를 하면 그 제품, 미안합니다. 여긴 제가 이걸 이제 제품을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할게요. 제품 설계를 하면 제품 설계에 필요한 설계 밸리데이션이 DQ가 들어가겠죠. 근데 여기에 사용되는 장비도 있다. 그럼 장비에 대해서도 같이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게 이제 IQ인데요. IQ에서 구매를 하기 전에 만약에 어떤 장치다. 그러면 장치에 사용되는 어떤 품질 관리 변수가 있다면 그 변수가 품질 판정하는 데 사용되는 어떤 계측기다. 그러면 교정을 해서 들어와야겠죠. 교정이 된 상태에서 설치 적격성 평가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설치에 항목에 대한 부분 앞서 말씀드렸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설치에 대한 적격성 평가를 하고 OK 되면 운영 적격성 평가를 들어가면 되겠죠. 근데 만약에 여기서 설치 적격성 평가가 뭔가 만족이 안 된다, 페일이 됐다, 그러면 이 페일에 대한 부분을 검토를 하셔서 운영 적격성 평가로 넘어갈지, 아니면 다시 설계 밸리데이션으로 넘어가든지, 아니면 어떤 장치를 다시 만들든지, 다시 이제 리턴이 되겠죠. 그래서 설치 적격성 평가가 OK 되면 운영 적격성 평가로 넘어가서 운영 적격성 평가에서 사전에 수립된 그 프로토콜에 따라서 기능에 대한 부분을 검증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OK가 되면
다시 성능 적격성 평가로 넘어와서 여기서 이제 PQ 성능에 대한 부분을 실제 제조하고자 하는 그 제품의 을 충분히 제조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것을 입증을 하는 그 성능에 대한 부분을 평가를 하시고요. 자, 여기서 뭐 이상이 있으면 다시 뭐 운영으로 가시든 설치로 가시든 검토를 하셔서 이제 리턴을 하시면 되겠고, 이상이 없으면 이제 그 취합된 데이터를 가지고 뭐 단편적인 분석을 하시든 아니면 통계적 분석을 하셔서 어떤 결과를 도출하시든 하셔서 그 결과값이 나오면, 레포트가 나오면 이걸 가지고 승인 여부를 결정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승인은 저희가 보통 QA에서 하시든 아니면 그 우리 경영진에서 이렇게 승인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서 이제 OK 됐으니까 이건 이제 일상적인 모니터링 단계로 넘어가면 되겠고요. 여기서 하시다가 이제 제휴성 리밸리데이션을 이제 하게 되면 뭐 비정기든 아니면 정기적인 밸리데이션이든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하면 되겠죠. 근데 만약에 저희가 리밸리데이션을 할 때 IQOQ, PQ를 이제 밸리데이션 안에는 IQOQ, PQ가 있는데, 만약에 장치에 대한 어떤 부분이 변경이 안 되었다면, 성능에 영향을 주는 어떤 부분이 변경이 안 되었다면 IQ는 굳이 하실 필요 없을 것 같고요. OQ는 이제 고민을 좀 해보실 필요는 있지만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고, PQ를 하시는 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능에 영향을 주는 부분이 변경이 안 되었으면 리밸리데이션은 PQ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성능에 영향을 주는 어떤 부분이 변경이 되었다면 OQ를 하시면 되겠죠. 만약에 이전 설치가 이루어졌다 그러면 IQ까지 해서 같이 포함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클린 밸리데이션을 가지고 설명을 하면, 보통 밸리데이션 이후에 모니터링으로 해도 된다는 이제 요구사항이 있는데요. 근데 이것도 명확치 않아서 이제 판정은 이제 여러분 회사에서 이제 하시는 건데, 뭐 1년 단위로 그냥 똑같이 밸리데이션 형태로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클린 밸리데이션을 했는데 굳이 성능에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고 뭐 경제적으로도 크게 차이가 없다 그러면 그냥 PQ를 하시면 되는데, 그럼 이 PQ를 예를 들어서 최초 밸리데이션하고 PQ를 하는데 계속 PQ를 해야 되느냐, 이건 또 요구사항이 명확치 않습니다. 그래서 적정하게, 말씀 그대로 적절하게 끊어서 다시 이제 리밸리데이션, 전체적인 리밸리데이션을 이제 하시는 게 좋은데, 제가 제안을 드린다면 최초 밸리데이션 하시고 모니터링 하시고 뭐 밸리데이션 하시고 모니터링 밸리데이션, 이런 식으로 가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건 이제 여러분 회사에서 이제 결정을 하시는데, 팁을 드리자면 그렇게 해도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계획을 했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지에 대한 여부를 뭐 식약청 있잖아요. 여러분 회사에서 GMP 심사 기관에서 심사를 하시잖아요. 거기에 한번 물어보시는 것도 괜찮고요. 만약 수출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 13485를 심사하시는 뭐 MB 기관이 있잖아요. 노티파이 바디, 거기 그 심사원께 여쭤봐서 타당성을 이렇게 여쭤보고 그렇게 해도 되는지 확인을 받으시면 좋죠. 그래서 심사받는 모든 기관에 다 확인을 받으셔가지고 전체가 오케이 하면 그대로 하시면 되겠고요. 어느 한 군데에서라도 페이를 내면 굳이 안 하시고 그냥 전체 리밸리데이션을 하시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중간에 이제 소프트웨어에 대한 밸리데이션이 있는데요. 이 소프트웨어는 지금 여기 이제 운영 적격성에서 이제 평가를 이제 보통 이게 할 수도 있고 성능 적격성 평가를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장치에 들어가는 경우를 예를 들면 이제 내장된 소프트웨어가 되겠죠. 그래서 내장된 소프트웨어인데, 내장된 의료기기에서는 내장된 소프트웨어가 있으면 만약에 어떤 우리가 호모 믹서가 있다고 치면 그 호모 믹서에도 우리가 온도라든지 RPM이라든지 시간을 딱 설정하면 내장된 프로그램 위에서
그만큼 설정된 조건으로 작업을 하게 되는데 그 안에 이제 PLC 프로그램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내장되어 있는 경우는 저희 의료기기 쪽에서는 이런 장비에 대한 검증을 할 때 이 소프트웨어도 같이 이제 통합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질문을 하나 주신 거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질문을 읽어보면 성능 적격성 평가는 완제품 평가를 통한 성능 평가를 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설비의 능력에 대한 평가만 하면 되나요? 근데 여기서 이제 구분되어야 되는 게 이 성능 적격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성능 적격성은 일단 말로만 구분하면 적격성이란 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비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장비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뒤에서 이제 장비에 대한 성능, 그러니까 PQ죠. PQ에 대한 평가이기 때문에 요 장비를 통해서 생산되는 그 제품을 가지고 평가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왜냐면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을 까요 IQ, OQ는 장비 자체에 대한 특성에 대한 부분을 평가를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PQ는 그 앞에서 IQ와 OQ가 입증된 그 전제 조건 하에, 입증되었다는 전제 조건 하에 이제 PQ를 들어가겠는데, 이 PQ는 저희가 실제 제조에서 제조하는 그 의료기기를 제조한다면 의료기기를 충분히 제조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성능 적격성 평가는 완제품을 가지고 평가를 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질문 주셨던 완제품 평가를 통해서 성능 평가를 하시면 됩니다. 앞에서 예를 들었던 게 예, 앞에서 얘가 설명이 있었죠. 잠시만요. 제가 앞으로 슬라이드로 좀 넘어갈게요. 페이지가 68번 기억해놔야겠다. 여기서 보시면 이 호모 믹서에 대한 적격성 평가를 하게 되면 여기서는 IQ, OQ까지는 할 수 있어요. 이 장비를 가지고. 근데 이 장비를 가지고 PQ 자체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PQ는 이 장비를 통해서 이 믹싱된 이 제형에 대한 검사 항목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뭐 벌크 시험 기준이라든지 아니면 완제품 검사 기준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완제품 검사 기준에 뭐 이런 게 있겠죠. 뭐 색상 점도, 뭐 비중, 뭐 이런 게 나오겠죠. 그죠? 요런 항목들이 있습니다. 요런 항목들을 가지고 이제 판정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뭐 점도가 잘 나왔다든지 비중이 잘 나왔다든지 이런 것들을 검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 믹싱이, 이 교반이 잘 되어 있으면, 이 배합이 잘 된 제품이 나오면 우리가 이 디스퍼 믹서에 대해서 우리가 검증을 했다라고 표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성능 적격성 평가는 최종 제품을 가지고 그 공정에서 나온 그 제품을 가지고 평가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어서 이제 설명을 다 하겠습니다. 자, 마스터 밸리데이션 계획이라고 나왔고, 그 다음에 공정별 밸리데이션 프로토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마스터 밸리데이션 계획은 앞서 나왔던 단어가 뭐가 있냐, 그렇죠? 마스터 밸리데이션 계획이 있고요. 요즘 잘 쓰지는 제 의료기 쪽엔 쓰지는 않는데, 여기 있습니다. 마스터 퀄리피케이션 프로토콜.
퀄리피케이션을 하기 위한 마스터 플랜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지금 저희가 강의는 얘는 아니니까 MVP를 하시면 되죠. 그래서 여러분 회사에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마 여러분 회사에 이게 다 있을 겁니다. 이 밸리데이션 절차서 안에는 여러분 회사에서 밸리데이션 하고자 하는 모든 종류에 대한 밸리데이션이 언급이 되어 있으면 돼요. 그렇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공정별 밸리데이션 프로토콜이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는 동결, 건조, 공정, 밸리데이션 이렇게 공정을 하나 만들 수가 있죠. 그러면 동결, 건조, 공정이면 여기서 이제 사용되는 장비는 동결 건조기가 되겠죠. 그렇죠? 보통 동결 건조는 영하 40도까지 내린 다음에 거기서 진공인 상태에서 유지를 해서 수분을 다 날리죠. 다 날리고 이제 거의 수분을 날린 상태에서 이제 파우더 형태나 그래뉼 형태로 이렇게 나오겠죠. 그 결과물을 가지고 이제 입증을 하게 됩니다. 일단 여기서 말씀드리면 동결 건조 공정 밸리데이션이다 그러면 동결 건조기를 가지고 우리는 설치 IQ를 하면 됩니다. IQ에는 위에 있는 것처럼 프로토콜과 레포트가 나옵니다. 그죠? 그러면 동결 건조기면 그러면 우리가 필러면 동결 건조 공정이 이제 필요할 수도 있죠. 그러면 동결 건조 공정에서 우리가 동결 건조기를 제조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 업체들에게 그냥 그 상용품을 가지고 우리가 구매를 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는 뭐 이렇게 선반이 한 5개 정도 있어야 되고 영하 40도까지 내려갈 수 있어야 되고 공기 그 컴프레셔에서 우리는 완전한 진공까지 내려가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 다음에 동결 건조의 발열은 뭐 예를 들어서 최대가 한 40도까지 발열이 돼야 된다. 뭐 이렇게 조건을 세울 수도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조건을 여러분 회사에서 이렇게 리스트를 하는 겁니다. 그 리스트에 맞는 제품들을 이제 서칭을 하셔가지고 그 제품을 구입을 하시면 되겠죠. 구입을 하셔서 여러분 회사에 딱 설치가 되는 순간부터 우리는 설치 적격성을 시작하면 됩니다. 물론 하기 전에 이런 설치 적격성 활동을 하기 전에 이런 프로토콜과 레포트가 사전에 수립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프로토콜과 레포트가 다 수립된 상태에서 검토가 이루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설치 적격성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설치 적격성에 대한 프로토콜만 만들어 놓고 이거 검토를 했더니 그 다음에 이 운전이나 성능에 대한 부분을 검토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런 프로토콜과 레포트에 대한 부분이 다 수립되어 있고 검토가 끝난 상태에서 이런 활동을 하시면 됩니다. 자, 됐죠? 그래서 설치 적격성을 프로토콜대로 활동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행된 결과를 가지고 OK가 되면 OK가 되면 OQ 프로토콜에 따른 또 다시 활동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온 결과를 검토를 하셔서 OK가 되면 성능 적격성에 대한 프로토콜 수립된 대로 활동을 하시고 레포트 하시고 그래서 이 전체가 다 나오면 우리는 밸리데이션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설명드린 거에 혹시 부족한 점이 있을까요? 이해는 다 되시죠? 예.
이 보니까 질문을 하실 때 이게 익명으로도 질문은 가능하신가 봐요. 그래서 익명으로 질문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제가 어떻게 익명으로 질문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질문을 하시면 이게 질문하시면 이 강의 시간에 가급적이면 질문을 하셔서 이렇게 답변을 얻어 가시는 게 좋고요. 혹시나 조금이라도 제가 말씀드린 부분 중에 조금이라도 이해 안 되는 게 있으면 그때그때 질문해 주세요. 나중에 혼자서 이게 공부할 때 이해 안 되면 또 질문하기도 좀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 시간에 애매하다. 이해는 완전 안 될 수도 있고 좀 되는데 일부 이상하게 이제 이해가 좀 이렇게 꼬여서 이해 안 될 수도 있다고 그러면 질문을 그때그때 해주시면 제가 최대한 답변을 드려서 여러분이 이해하는 데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됐습니다. 자, 공정 밸리데이션에 대해서 이렇게 순서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세척 밸리데이션에 대한 부분을 이제 예로 한번 설명을 좀 드릴게요. 세척 밸리데이션은 자, 그래서 CV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시죠. 줄여서. 자, 세척 밸리데이션에 대한 정의를 보겠습니다. 세척 공정이 이미 결정된 요구사항에 충족되는 제품 또는 그 결과로 지속적으로 일관되게 세척하여 제품 생산 과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객관적 증거로 입증하고 문서하는 활동이다. 요구되는 세척 결과에 적합하고 규격에 적합한 의료기기를 제조하여 의료기기 사용 목적 발휘의 안전성과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공정임을 증명하는 것, 이것이 세척 밸리데이션에 대한 정의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척 밸리데이션에 대한 정의는 세척에 대한 부분은 크게 보면 일단 장치나 도구가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의료기기가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장치나 도구는 우리가 얼마만큼 잘 세척이 되었는지, 예를 들어서 세제나 아니면 그 제품의 어떤 성분이 잔류하고 있는지를 검증을 하는 것이 지겠고요. 제품은 어떤 마찬가지로 만약에 세제를 썼다든지 그렇다면 그 세제에 대한 잔류 검증을 하는 게 제품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장치나 도구나 아니면 제품에 대해서는 크게 차이는 없지만 어쨌든 목적이 약간 이제 미묘한 부분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세제를 썼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퐁퐁을 썼다 그러면 퐁퐁 세제를 이제 주 성분을 이제 그 검증을 하고요. 주 성분을 검증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장치나 도구에서 세척한 최종 그 행금수를 가지고 분석을 해서 최종 행금수에서 이 퐁퐁의 주 성분이 검출되는지를 보는 겁니다. 행금수에서. 그래서 주 성분에 대한 검증을 할 수도 있고요. 세제에 대해서. 아니면 우리가 절단 공정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공정을 거쳤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중금속에 대한 부분도 이렇게 검증을 할 수도 있고요. 그죠? 이거 이외에 외관을 볼 수도 있죠. 그죠? 추가로. 자, 이렇게 해서 행금수에 대한
가지고 할 수도 있고요. 제품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제품이 세척 대상이라 그러면 이 제품을 세척한 그 최종 헹굼수를 가지고 요것을 검증을 하시면 돼요. 예, 제가 세척에 대한 샘플은 제가 못 가져왔네요. 그래서 세척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생산 과정 중에서 영향을 줄 수 있는 어떤 세척에 대한 그 세제라든지 세척 방법이 생산 과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예를 들어서 최종 헹굼수를 가지고 이 헹굼수를 가지고 분석을 해서 생산 과정 중에서 들어갈 수 있는 어떤 성분들이 헹굼수에서 발견이 되면 우리는 세척 밸리데이션이 세척이 안 되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 헹굼수가 공정 중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성분들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세척이 잘 되었다라고 보는 거고, 이 세척 공정은 유효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세척 밸리데이션 목적인데요. 여기 보면 다시 한번 정리하면 세척 효과에 대한 입증, 세척이 정말 잘 되었는지, 그 다음에 세척 과정 중에서 나타날 수 있는 어떤 그런 성분들이 제품이나 설비, 장치에 없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고, 이런 일련의 그 활동들을 문서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한 오염, 교차 오염을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고요. 그 다음에 그 검증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요소들은 미생물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공정에서의 잔류물, 예를 들어서 금속을 절단한다 그러면 우리가 오일류를 쓸 수가 있죠. 그럼 이 오일류가 우리 세척을 통해서 다 제거가 돼야 되는데, 이 오일류가 완전하게 세척 공정을 통해서 제거되었는지를 이제 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세제, 앞서 말씀드렸던 뭐 퐁퐁 같은 거 이런 게 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이런 경우는 사실 없는데, 클린룸 안에서 보통 세척을 하게 되면 이런 부분은 사실은 거의 안 나오죠. 그런데 클린룸이 아니라 일반 환경에서 세척을 하게 되면 이런 부분이 얼마든지 나타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세척 밸리데이션에 대한 순서를 이렇게 보면 멸균이나 또는 그러니까 세척 밸리데이션을 언제 하냐면, 세척 밸리데이션 대상을 이렇게, 요거는 우리 의료기기 고시에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보면 멸균이나 또는 그 멸균된 의료기기를 사용 이전에 제조업자에서 세척되는 제품, 그러니까 의료기기 제조업자가 세척을 하거나 또는 멸균을 하거나, 그럼 그때 우리는 요 공정에 대한 부분을 세척을 하는 겁니다. 세척을 하고 이게 정말 잘 세척이 유효한지를 이제 검증을 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멸균 또는 그 사용 이전에 세척 공정을 필요로 하지만 비멸균 상태에서 사용자에게 공급되는 제품들, 예를 들어서 정형외과에서 쓰는 주로 그런 제품들이 되겠죠. 비멸균 상태로 공급되며 그 청결이 사용상 중요한 제품, 얘가 나왔고요. 저는 아직까지 이쪽 X선 촬영 장치, 엑스레이 쪽에는 저희가 이제 경험이 없는데, 일단 제가 조사한 바로는, 예를 들어서 엑스레이가 이렇게 있으면, 예를 들어서 파티클 하나가 있으면 이게 실제 인쇄를 했을 때, 인화를 했을 때 그게 암과 같은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진단용 엑스레이 장치 이런 검출기 부분은 특히 클린룸에서
제조나 세척을 많이 하고요. 특히 클린룸 같은 경우는 ISO 보통 5에서 8까지 있는, 보통 우리 이렇게 하게 되는데 보통 여기에서 많이 한다고 합니다. 아니면 좀 더 타이트하게 해서 이렇게까지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파티클이 아예 없어야지 이런 부분을 이제 오판할 수 있는 이제 오류를 제거하는 거죠. 그 다음에 공정에서 사용 물질이 제조 과정 중에서 제품으로부터 제거되는 거, 유기용매 같은 것들이죠. 유기용매 같은 것들이 우리가 세척해서 반드시, 제조 과정 중에는 유기용매가 들어갈 수밖에 없지만, 근데 이게 사용자에게까지는 전달되면 안 되는 그런 형태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가 세척해서 반드시 제거를 해야 되겠고요. 이런 것들이 매번 우리가 검증을 하기 힘들기 때문에 저희가 밸리데이션을 통해서 이러한 공정이 유효하다는 것을 입증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세척 밸리데이션 대상은 이 4가지 되겠고요. 자, 그래서 거의 1등급 의료기기 아니면 거의 세척 밸리데이션 대상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는 아니지만. 질문 하나 주셨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정제수를 구매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CV를 완료를 했습니다. 정제수 제조 장치를 구매해서 사용하게 된다면 제품에 대한 CV를 다시 해야 할까요? 아니면 같은 세척제, 예를 들어서 정제수이니까 그 정제수에 대한 시험만 진행하고 제조 장치 적격성 평가만 하면 될까요? 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기존에는 정제수를 예를 들어서 약품 회사에서 구매를 해서 쓰고 계셨고, 아마 그 정제수에 대한 성적서도 같이 받아서 관리를 하셨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구매한 정제수를 가지고 세척을 하셨어요. 물론 이제 세척 장치는 이제 갖고 계신 장치로 하셨겠고요. 그런데 이제 아마 이런 매번 구매하시는 게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어서 정제수 장치를 직접 설치를 하게 된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검증했던 자료가 유효한지 아니면 유효하지 않은지에 대한 부분에 이렇게 질문을 주셨네요.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100%는 아닌데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지금 선생님 회사에서 구매한 정제수 장치의 성능과 앞서 정제수를 구매를 하셨는데 그 정제수를 납품한 그 약품 회사, 예를 들어서 제약사에서의 그 정제수 장치에 대한 부분이 성능이 틀릴 수 있습니다. 성능이 틀리다는 얘기는 그 정제수, 그러니까 제약사 구매해 오시던 정제수의 성능과 그다음에 정제수기를 통해서 직접 뽑아낸 그 정제수의 성능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의견으로는 다시 그 세척 밸리데이션을 다시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어쨌든 장치를 새로 구매를 했으니까요. 예. 장치를 새로 구매했으니까 그 장치를 통해서 그 새로운 그 정제수 장치를 구매를 하셨으니까 그 장비에 대해서 IQ, OQ, PQ and PV를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세척 밸리데이션을 다시 하시는 게 제가 보기에는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안 그러면 새로 구매한 정제수 장치와 앞서 공급했던 그 약품 회사의 정제수 장치가 동일하다는 걸 입증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만만치 않고요. 그리고 그 새로운 정제수 장치를 사용하니까 거기에 대한 입증 또한 필요할 수가 있죠. 그렇죠. 예. 그래서 하시면 그 새로운 장비 구매하셨으니까 그 장비에 대해서 적격성 평가와 밸리데이션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시간이 이렇게 되는데요. 지금 이제 20분인데요. 쉬는 시간 10분 가지고